우선 사회자 선생님과 브리 측에 이제 소개와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던 대로 이제 오늘 발표 주제인 레지오넬라 뉴모필라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제 발표 주제는 Molecular Basis for Effector Protein Recognition by .ICM Typher B Coupling Protein Complex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역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대 로마 역사에서 군인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컸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여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단어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레지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만 라틴어로 이 레지온이라는 단어는 군단 혹은 군인을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도 살아남아서 레지오네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는데요. 이 레지오네어라는 단어는 바로 제향 군인이라는 뜻으로 현대 영어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레지오네어라는 단어보다는 레지오넬라증 혹은 레지오네어스 디지즈, 레지오넬라 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1970년대에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큰 제향 군인회 단체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이 끝나고 여기에 참여했던 제향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폐렴하고 증상은 유사하지만 폐렴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고 증상이 심각했던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아픈지 몰랐기 때문에 제향군인병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이름, 혹은 필리킬러라는 이름으로 이 질병을 부르다가 그 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균이 이 폐렴과 유사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균의 이름 역시 제향군인이라는 레지오네어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레지오넬라 균은 주로 물에 증식하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볼 수 있는 물들, 에어컨의 냉각수 수조나 분수 혹은 온천 같은 것에 서식하다가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고 인체 내에서 레지오넬라증을 발병시키는 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레지오넬라증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노약자층에서 그 감염률과 치사율이 꽤 높은 병인데요. 몇 년 전에는 보스턴에서도 굉장히 크게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서 지금의 코비드처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지오넬라증이 인체에 들어오는 기작을 생각해보면 모든 패소젠이 몸속에 들어온 후에 우선 매크로페이지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게 되는데요. 보통의 병원체들의 경우 매크로페이지에 의해서 페고사이토시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파고점 안에서 소화가 돼서 인체에 그렇게 큰 위협을 가하지 않고 면역 체계에 의해서 디펜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균의 경우 페고사이토시스가 되는 대신에 이 페고사이토시스를 회피해서 스스로 체내에서 증식하고 살아남고 다시 이 증식된 레지오넬라들이 다른 매크로페이지를 감염시키면서 최종적으로 레지오넬라증이라는 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레지오넬라가 이렇게 면역 체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굉장히 특수화된 시스템을 바로 Typhoid B Secretion System 혹은 .ICM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 Typhoid B Secretion 시스템은 DOT 혹은 ICM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시크리션 시스템인데요. 이 시크리션 시스템은 특히 단백질 트랜슬로케이션에 특화돼서 레지오넬라 안에 있던 단백질을 호스트셀인 매크로페이지로 분비해낼 수 있는 분비 기작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호스트셀로 나갈 수 있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이펙터 단백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비된 이펙터 단백질들은 호스트셀의 환경을 얼터하고 특히 레지오넬라가 들어있던 페고좀이 파고사이토시스로 들어가는 과정을 막아줘서 결과적으로 레지오넬라의 생존과
증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려진 것만 이 레지오넬라균에서 300여 종에 달하는 다른 종류의 이펙터 단백질들이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타이플 B 시큐션 시스템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이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펙터 단백질이 직접 호스트셀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트랜스엔벨롭 컨듀잇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적절한 이펙터 단백질이 채널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채널과 이펙터 단백질 사이를 매개해주는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입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2011년에 예측되었던 퓨테이티브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최근 크라이오 ET와 이미 발달하면서 이 크라이오 ET 테크닉을 통해서 코 트랜스 인벨롭 컨듀잇의 ET 구조가 2019년 밝혀진 바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연결해주는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의 경우 이 ET 구조에서도 굉장히 약한 맵으로만 없는 정도가 보일 수 있었고 아직 구조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 타이플 B 시스템에서의 커플링 단백질을 우리가 닷L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닷L은 이콜라이 컨주게이티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TRWB 단백질과 굉장히 호몰로지가 높은 AAA 플러스 타입의 ATPase 헥사머리 컴플렉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키 퀘스천으로 삼았던 것은 어떻게 이 많은 이펙터 단백질들이 더 많은 레지오넬라의 인도지누스 단백질들 사이에서 셀렉티브하게 외부로 트랜슬로케이션이 될 수 있는지였고 그 당시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 이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단백질들이 이펙터 단백질의 셀렉티브한 레코그니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구조 실험실이니만큼 구조 연구와 각종 바이오케미스트리 연구를 통하여 이 외에도 닷L과 결합하는 또 하나의 예전에는 닷ICM 단백질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LBGA라는 새로운 단백질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각각 액세서리 단백질들과 타입 오브 커플링 단백질 간의 관계를 구조 생화학적으로 규명하여 이 닷L 커플링 단백질과 다른 액세서리 단백질들 간의 컴플렉스 구조를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명한 파셜 서브컴플렉스들의 구조와 성질을 바탕으로 이 타입 4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는 액세서리 단백질들과 굉장히 스테이블한 컴플렉스를 형성하며 전체 헥사머리 컴플렉스에 액세서리 단백질이 붙어서 이펙터의 인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의 모델 아키텍처를 저희 호몰로지 베이스드 모델링과 크리스탈 구조들을 서로 합쳐서 빌딩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전체 위쪽에 있는 닷L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의 ATPase 도메인과 그 아래쪽에 있는 닷L 커플링 단백질과 다른 액세서리 프로틴들이 바이팅을 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헥사머릭한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 안쪽에 캐비티가 존재를 할 수 있고 캐비티 위쪽에 포로가 존재해서 아마도 인지된 이펙터 단백질들이 내부 캐비티를 통하여 포로 나가서 실제 트랜슬로케이션을 위한 컨듀잇을 통과할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구조에서 보이시는 LVGA라는 단백질은 이전에는 닷ICM 시스템의 컴포넌트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과 나머지 커플링 단백질 그리고 액세서리 단백질들 간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닷L이라는 커플링 단백질에 ICMSW라는 액세서리 단백질이 붙고 이 액세서리 단백질에 LBGA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굉장히 그루브 속으로 쏙 들어가게 잘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는 규명했지만
이 단백질의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이 LBGA라는 단백질이 실제 이펙터의 셀렉티브한 레코그니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LBGA라는 단백질이 몇몇 종류의 이펙터 단백질의 선택적인 인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를 통하여 규명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오른쪽에 보이시는 젤은 바로 그 바이오케미컬 스터디 결과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4종류의 이펙터 단백질을 갖고 테스팅하였을 때 위쪽 CDJ나 LPG0393의 경우 컴플렉스 단백질들과 닷L을 포함한 커플링 프로틴 컴플렉스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었지만 이 컴플렉스에 LVGA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VPDB나 SETA라는 이펙터 단백질이 굉장히 스피시픽하게 바인딩을 해서 새로운 이펙터 그리고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 간의 컴플렉스를 형성하여 뉴 밴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LBGA가 다른 액세서리 단백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확인을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LBGA가 없을 때에는 전혀 이펙터 단백질이 붙을 수 없었지만 LBGA가 존재할 때에는 닷N과 같은 액세서리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펙터들이 컴플렉스와 잘 결합하여 새로운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VPDB나 SEDA뿐만 아니라 파이A 그리고 SIDH라는 또 다른 레지오넬라의 이펙터 단백질에도 LBGA가 굉장히 중요하게 키플레이어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퀀티테이티브한 바인딩 어피니티 측정 실험을 바이올레이어 인터페로메트를 통하여 진행하였을 때에도 역시 앞서와 동일하게 LBGA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펙터 단백질들의 바인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LBGA가 다른 액세서리 단백질들과 함께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에 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결합한 LBGA가 이펙터 단백질의 일부 그룹에 대해서 셀렉티브하게 레코그나이즈하고 그 결과 최종 이펙터의 트랜스로케이션과 셀렉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LBGA가 이펙터 단백질들을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궁금증에 대답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테크닉인 구조적 그리고 생화학적 실험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이 레코그니션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LBGA에 디펜던트하게 바인딩하는 4종의 이펙터 단백질들을 갖고 각각 바인딩 에세이를 진행하여 이 4종의 이펙터 단백질 모두 앞쪽에 있는 엔zymatic 도메인과는 바인딩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뒤쪽 C 터미널 쪽에 존재하는 일부 프래그먼트들이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의 인터랙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VPDB라는 이펙터 단백질의 C 터미너스 프래그먼트와 하이포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 간의 컴플렉스 5중 구조 규명을 통하여 해당 이펙터가 어떻게 LBGA와 인터랙션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크리스탈 구조를 보시면 LBGA에 있는 힐릭스들로 이루어진 서페이스에 VPDB가 바인딩하고 있으며 이 VPDB의 프래그먼트는 총 5개의 힐릭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 힐릭스가 두 컴플렉스 간의 결합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알파1 부분이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LBGA와 바인딩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일리컬 번들 부분은 거의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를 하였을 때에도 알파1 프래그먼트만 있을 때에는
충분히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 결합을 할 수 있지만 포힐리컬 번들만 있을 때에는 전혀 결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알파1이 LBGA와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이 알파1 위에서 어떤 결합이 LBGA와의 결합에 중요한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VPDB의 6개의 레지듀들이 각각 LBGA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면서 조금 더 인텐시브한 결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의 레지듀들 중 어떤 레지듀가 가장 이 인터랙션에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레지듀들을 치환한 후 뮤턴트를 만들어 다시 바인딩 에세이를 진행하는 알라닌 서브스티튜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순서대로 페닐알라닌 476번, 그리고 류신 480번과 라이신 484번이 해당 결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페닐알라닌 476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페닐알라닌은 LBGA의 굉장히 와이드하고 쉘로우한 하이드로포빅 포켓과 결합하고 있는데요. 이 포켓은 4개의 하이드로포빅 레지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시 하이드로포빅한 페닐알라닌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이 하이드로포빅 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서 두 단백질 간의 결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적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를 조금 더 확실하게 컨펌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하이드로포빅 레지듀를 치환한 VPDB의 뮤턴트와 하이드로포빅 포켓을 망가뜨린 LBGA의 뮤턴트를 각각 제작하고 각 베리에이션별로 바인딩 에세이를 진행하였는데, 와일드 타입에서 두 단백질이 잘 결합을 하였던과는 다르게 VPDB가 뮤테이션 되거나 LBGA의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망가졌을 때 모두 전혀 두 단백질들끼리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는데요. 와일드 타입에서 380나노몰 정도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VPDB의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듀를 치환하거나 LBGA의 하이드로포빅 포켓을 바꾸었을 때에도 역시 두 단백질 간의 KD 값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즉 바인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에도 LBGA의 하이드로포빅한 포켓이 동일하게 바인딩 서페이스로 작용하는지 역시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하이드로포빅 포켓 뮤턴트와 다른 이펙터들 간의 바인딩 에세이 역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앞서와 동일하게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망가졌을 때에는 이펙터들이 전혀 결합을 하지 못하거나 바인딩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인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을 때에도 역시 바인딩이 제대로 일어나는 와일드 타입 간의 페어에서는 각각 1 마이크로몰에서 200 나노몰 정도까지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보였던 것에 반하여 해당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망가졌을 때에는 바인딩 어피니티를 측정할 수 없거나 3, 7에 가까운 거의 바인딩을 하지 못하는 어피니티로 KD 밸류가 솟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VPDB라는 이펙터에서 페닐알라닌 레지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모든 이펙터 단백질들과 LBGA의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중요하게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저희가 네 이펙터 단백질들 간의 커먼한 바인딩 모티프를 찾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4개의 단백질들 사이에 호몰로지 도메인이나 시퀀스 호몰로지 혹은 스트럭처럴 호몰로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서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명된 구조를 바탕으로 해당 VPDB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페닐알라닌, 르신, 라이신 레지듀들이 인터랙션에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낸 후 우리는 이 모티프를 다른 이펙터들도 쉐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였고, 그 결과
ZA와 파이A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VPDB와 SID-H에는 동일한 F, L, K 모티프가 하나의 알파 힐릭스 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인딩 모티프를 SID-H에서도 동일하게 실험하였을 때 SID-H 역시 해당 바인딩 모티프가 있는 알파 힐릭스만 있어도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 충분히 결합을 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각 페닐알라닌, 류신, 라이신 레지듀들이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의 인터랙션에도 VPDB에서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FLK 바인딩 모티프가 VPDB와 SID-H에 의해 쉐어되는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와의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들은 모두 바이오케미컬 에세이와 구조 스터디를 통하여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로 이 구조적, 생화학적 데이터들이 인비보상에서도 컴패터블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레지오넬라를 인 휴먼 셀에 트랜스펙션 시켜서 이펙터의 트랜스로케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인비보 에세이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해당 인비보 에세이에서 이펙터들이 각각 얼마나 잘 트랜스로케이션 되는지를 측정하여 우리의 구조, 생화학적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VPDB와 SID-H 모두 저희가 구조나 바이오캠 에세이를 진행한 C-터미널 프래그먼트만 있어도 충분히 트랜스로케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프래그먼트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페닐알라닌 레지듀를 글루타메이트로 치환하였을 시 트랜스로케이션 정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LBGA에 의해서 이 VPDB와 SID-H가 트랜스로케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LBGA 딜리션 스트레인에서의 트랜스로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였을 때 LBGA를 딜리션한 스트레인보다 .A, 즉 트랜스로케이션 채널 전체를 딜리션을 하거나 혹은 ICMSW를 딜리션하였을 때는 그 딜리션 정도가 트랜스로케이션의 어테뉴에이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앞서 트랜스로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N-터미널 엔지매틱 도메인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인에서도 거의 트랜스로케이션이 되지 않는 바이오캠 데이터와 컴패터블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저희의 구조에서는 LBGA가 ICMSW를 사이에 두고 .L과 바이딩했기 때문에 SW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LBGA가 제대로 발현되어 컴플렉스에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W를 딜리션한 스트레인이나 SW, LBGA를 모두 딜리션한 스트레인 모두 어테뉴에이션 정도는 동일하다는 점, 즉 SW가 존재하지 않으면 LBGA는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하여 구조와 인비보상의 데이터도 컴패터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헥사머리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의 모델에 밖으로 트랜스로케이션 될 이펙터 단백질이 붙어있는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아키텍처는 크리스탈 구조와 호몰로지 베이스드 모델링에 통하여 나온 구조를 조합하여 빌딩된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헥사머릭 아키텍처 구조에 LBGA를 이용하여 노란색의 LBGA를 이용하여 VPDB라는 이펙터 단백질이 바인딩을 하고 있는데 해당 VPDB 단백질이 최초로 LBGA와 바인딩을 한 이후 내부 캐비티를 통하여 위로 올라가고 포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모종의 이동 방식과 이펙터의 이동과 그리고 이펙터의 언폴딩 과정 역시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펙터가 위쪽으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이 이펙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동력을
이 .l의 N-terminal APPase 도메인과 아래쪽 액세서리 단백질과 붙어있는 Substrate Recognition Assembly 사이에 힌직의 무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두 도메인 사이의 힌지가 굉장히 정션 룹이 굉장히 좀 길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형 뽑기 기계에 있는 집게발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 정션 룹을 통한 무빙을 통해서 이펙트 단백질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저희가 보여드린 바이오케미컬 스터디 데이터와 모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이 모델 컴플렉스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컴플렉스 모델은 각 모듈마다 동일한 조합의 액세서리 단백질들이 붙어서 동일한 모노머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VGA의 일부 이펙터 단백질만이 디펜던트하게 바인딩하고 실제로 LVGA가 아니라 ICMSW가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다른 액세서리 단백질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액세서리 단백질들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이펙터 단백질도 알려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커플링 단백질 컴플렉스가 꼭 호모지니어스한 6개의 모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각 모듈들이 서로 다른 조합의 액세서리 단백질들을 바탕으로 각 모듈별로 다른 종류의 이펙터 단백질들을 더 셀렉티브하게 인지하고 이 인지된 이펙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 역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이제 카이스트 오병하 교수님 실험실에서 구조생물학으로 학위 과정을 마쳤고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카이스트와 키아스에서 모델링 워킹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구조 구명에 포항가족기 연구소와 일본 츠쿠바 포톤 팩토리에서 도움을 받았고 기후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 히로키 나가이 랩에서 인비보 스터디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BK21 펀딩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